안녕하세요. 썰마담이에요. 잠 못 드는 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안녕하세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예기치 못한 만남 속에서의 인연을 생각하며 베이비복스의 우연을 지금 30번째는 듣고 있는 33살 직장인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곁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남자의 청첩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난 건 독서 동호회였습니다. 지루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재미를 찾아보고 싶어서 동호회를 들고자 했는데 성격이 사교적인 편은 아니라 좋아하는 책을 읽으려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책도 읽고 서로의 견해도 나누고 짧은 글도 짓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호회라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을 추천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무리들이 만들어져 타지로 이사와 쓸쓸한 제 마음을 채워주었어요. 25살의 어리다면 어린 나이로 타지 생활을 시작하니 외로운 마음이 컸는데 저에게 안식처가 되어준 동호회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그는 4살 많은 오빠로 조용하지만 묘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긴 손가락이랑 속눈썹이 특히나 매력적이었죠. 중저음의 목소리에 유별나진 않지만 몸에 배인 매너로 제법 마음에 담아두는 여성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친해지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좋아하는 류의 책도 읽어보고 일부러 말도 많이 걸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호회에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식사 후에 2차 술자리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했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빠네는 책 많아요? 저는 집이 좁아서 여러 권을 사두지는 못하고 빌려 읽는 게 많은데 구경하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로는 제법 도발적인 멘트를 날리며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 방문인데 준비 없이 가게 되니 맥주는 내가 사겠다면서 신나서 술도 사서 말이죠. 술도 한잔하고 책도 구경하다가 그날 저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불이 꺼진 그의 자취방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을 정도로 자극적이었어요. 그는 차분한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서 그것마저 저에게는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같은 집 방향향 서로의 집을 드나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년간의 연애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와의 연애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 싶었고 이외의 것들도 잘 맞았거든요. 동호회 사람들에게 축하도 많이 받고 대표 커플로서 같이 더 열심히 동호회 참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을의 연애라는 게 그렇듯 잘 안 풀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이 하고 싶었고 그는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로 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많은 싸움이 오고 가다가 결국 저희는 이별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사랑했던 연애를 꼽으라면 이 사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시간이었어요. 동호회도 안 나가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도 동호회를 안 나가는 듯 싶더군요. 친한 언니가 우울해하는 저를 끌고 나갈 때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른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많이 좋아해 주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어묵이 먹고 싶어서 그 사람과 자주 가던 어묵바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분위기에 맛도 좋고 술도 제법 취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고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슬로모션처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은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했거든요. 그의 옆에는 저와는 조금 다른 성숙한 분위기의 여성분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아마도 새 여자 친구분인 듯했습니다. 눈빛이 마주치고 순간 흔들렸지만 서로 애인이 있는 상태이고 아는 척하기에도 껄끄러워 빠르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남자친구에게 피곤하다 핑계를 대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카톡이 왔습니다.
잘 지냈냐고 가끔 가다가 들여다보던 사진 속 그 사람인데 이질적인 기분이 들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카톡을 받고 설레는 나 자신이 당황스러웠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냈다고 서로 마주친 게 신기하다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만나던 남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짧은 연애를 끝내고 나서 그와 연락을 하다 아직도 책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새 책이 더 많이 생겼다며 놀러 오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드나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니 그날 본 사람은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잠깐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집을 다시 방문했고 그날 저희는 다시 입맞추면서 열정적인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인 것 같았고 격정적인 그의 모습에 내가 그동안 결핍되어 있던 게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는 연락이 뜸해졌고 저는 안달이 나서 계속 붙잡는 식의 만남을 두어 번 지속했습니다. 그는 미안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자신은 아직도 결혼을 원치 않고 이후에 다시 자신에게 그런 기대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 또한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서 불장난이 짙었다고 생각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얼마 전 그때 당시 독서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와 오랜만에 만나 안부도 묻고 사는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청첩장을 받았는데 가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언니에게 가서 축복해주면 고마워하지 않겠냐며 웃으며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카톡을 들어가 보니 환하게 웃는 웨딩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따로 찾아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저와 그렇게 흐지부지 된 이후에 만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연애 기간은 길어야 6개월 남짓이었어요. 결혼할 사람은 다르다고 하던데 이 남자에게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달랐던가 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제가 절절하게 매달릴 사람이 아니었는데 연애라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특히 내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겹쳐서 영화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지나가는 여자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앓이도 하고 참 사랑했고 또 아직도 그 사람을 보면 다시 설레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없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염려하고 또 바라봤던 만큼 그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불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겠죠.